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부품 관세를 다른 품목 관세와 중첩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미국 신뢰지수는 86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의 93.9에 비해서 7.9포인트가량 하락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오늘 우리나라에 입국해 HD 현대중공업 울산본사와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펠란 장관은 양사의 경영진들을 만나고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마치고 의회에 승인만을 남겨둔 국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해선 직접 협상하고 있지 않다면서 해당 협상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0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 이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날도 관세 협상에 따른 기대감이 이 시장과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가장 먼저 장 초반에서는 다소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아마존이 상품 가격에 관세를 함께 표시할 계획이다라는 보도를 내게 되면서 이 지수가 잠시는 동요했지만요. 이내 이 백악관의 비판에 따라서 아마존이 해당 계획을 철회하면서 다시 한번 지수가 상승 반전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후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국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무역 협상이 체결된 국가가 있다라고 밝히자마자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명령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이 테슬라는 이날도 2%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이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이 자동차 부품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은 특히나 이 관련해서 이 정치 테마주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 관련주 오늘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이 상고심이 내일 오후 3시에 선고가 될 예정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 선거법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장 초반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우선 1분기 매출을 보자면요. 79조 1,400억 원, 이 작년 동기 대비로 10%가량 증가한 거고요. 순이익 봐야겠죠. 약 8조 2천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74% 늘었는데요. 참 아쉬운 점이 매출의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지만 이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1분기 1조 1천억 원에 그치게 되면서 전년 대비 40% 감소한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HBM 판매 감소에 역시나 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챙겨봐야겠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0.6%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16% 다소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지수 하방은 견고하게 지켜내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규모가 들어왔었죠. 약 7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던 외국인, 오늘은 다시 한번 소폭이나마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도 함께 매도세,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쪽 이 투자자들이 합쳐서 모두 약 2천억 원 가량의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입니다. 어제 0.9%가량 상승했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그만큼 0.5% 코스피에 비해서는 강하게 약간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요. 여전히 이 지수 하방은 잘 지켜내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다시 한번 이 바이코리아 기조를 보였었죠. 아쉽게도 계속해서 이틀 연속 이어지는 흐름은 최근 들어서는 보이지가 않네요. 개인만이 나 홀로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삼성전자의 이 겉으로만 봤을 때에는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속사정 HBM 쪽을 들여다보면 아쉽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현재 이 양대 증시 모두 파란불 켜면서 오늘은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바로 정치 테마주 오랜만에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현재 정치 테마주 약간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 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첫 번째 이 가름판이 될 만한 그런 선고를 앞두고 오늘은 살짝 흔들리고 있는 이 정치 테마주.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누가 될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고 하는데 마이크로닉스인가요? 뭐 폭락했다 그러죠. 시간 외에서. 일단 뭐 실적은 별로인 것 같고 거기는. 아직 미국 시장 나스닥 18,000 돌파 안착이 안 됐습니다. 뭐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어쩌고저쩌고 얘긴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소소한 매매 정도만 하시면 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현금화 하나도 안 하고 혹은 매매하고 그냥 냅둬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최근에 지금 계속 6거래일 동안 상승하고 있잖아요. 미국장이. 그럼 우리나라도 뭔가 지금 종목들이 뭐가 반등은 주고 있겠죠. 근데 이전에서 한 20% 30% 물렸다가 지금 수익이 났거나 손실이 10% 안쪽으로 줄어들었으면 그런 것들은 현금화 했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화 된 상태에서 손이 심심하니까 뭐 해야 돼요? 단타. 시장이 급락이 안 나오니까 지금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튀잖아요. 그러면은 급등하는 건 부담이 되니까 급등하지 않은 쪽에서 뭐 정치 테마가 됐든 아니면 필요사 AI 관련주가 됐든 아니면 뭐 태양광이 됐든 뭐 최근에 헬스케어나 인공지능이나 어제 움직였었던 애들도 뭐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그 이슈가 나오는 이슈에서 급등해지지 않고 좀 만만한 것들을 매매하면 됩니다. 그거는 매매는 그 욕심을 크게 내려고 하지 말고 짧은 단타 그러니까 방망이를 잡고 짧게 이렇게 뭐 번트를 대든 탁탁탁탁 톡톡 중거리나 장거리로 이렇게 날려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쪽으로 탁탁탁탁 톡톡 치는 그런 이제 매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시 급락이 없잖아요. 자, 한번 미국장 보겠습니다. 지난주 22일 날 화요일 날서부터 매매가 된다. 그 전에서는 현금화를 해야 되고 흔들릴 수 있다 해갖고 진짜 흔들렸어요 시장이. 흔들렸는데 흔들리다가 여기 22일부터 화요일부터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니까 무슨 모양처럼 보여요? 이중바닥형처럼 보이죠? 근데 18,000은 안착은 안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7,000에서 18,000 쪽으로는 반등을 줄 수 있다. 그거에 따른 매매가 된다에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8,000은 안착하면 경보 해제가 되겠지만 그걸 안착하지 못하고 또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또 박스가 저점으로 내려올 거냐 아니면 저점을 깰 거냐 또 뉴스들은 또 다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거냐 이거를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거랑 그 계속 주식만 갖고 있으면 그거를 계속 신경 써야 되지만 뭐 지금 올라올 때마다 팔거나 소소하게 단타 치다가 시장이 떨어진다 싶으면 다시 현금화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짧은 단타를 치게 되면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8,000 안착하면 뭐 더 욕심을 내든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찾아가지고 진로 매수를 하든 해도 되는데 아직 18,000 안착이 안 됐으니까 지금은 소소한 테마주 매매 단타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움직이는 테마주들 어제까지는 뭐 보안주들부터 해가지고 뭐 유심치 관련주 많이 움직였는데 엊그저께까지 어제도 움직이긴 했어요. 어제 그 무슨 종목이었더라? 그 인스피언이라고 보안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요. 인스피언 이렇게 팍 하고 튀었습니다. 튀니까 어떻게요? 지금 또 눌리죠? 끝난 거는 아니지만 이쪽 보안주들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인증서 관련주, 유심칩 관련주, 알뜰폰 관련주, 뭐 백신 관련주, 보안 관련주 이런 애들이 어제까지는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다가 오늘은 대체적으로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비만 치료제 강한 애들은 아직까지도 강하게 움직이네. 아침에 좀 흔들린다 싶었는데 또 가네요.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테마주 장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미국 시장이 급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등을 주고 있고 저항에 걸리고 언젠가는 또 조정받겠죠. 맨날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때까지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박스권을 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하지 않고 그냥 박스권에서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긴장은 하되 안 올라간 테마주들로 계속 매매는 되고 지금 제가 시장이 아주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시장 점수로 따지게 되면 한 70점 정도 됩니다. 65점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65점 미치면 뭐 굳이 뭐 지금 시장에서 뭐 해야 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70점이면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항으로 이렇게 70에서 한 75점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음봉으로 조정받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70점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더 떨어진다 싶으면 바로 65점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아직 시장이 뭐 90점짜리 뭐 이런 시장은 아니란 얘기야. 경보해자가 된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항 우리나라도 올라왔으니까 뭐 해야 돼? 조만간에 떨어질 거 생각해야죠. 뭐 계속 올라가겠어요? 계속 올라가는 걸 바라는 사람들은 미국 시장 18,000원 안착하고 나서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렇게 급락이 없고 지금 떨어지질 않으니까 테마주들이 계속 뭐 어제는 그거 움직이고 저제는 뭐 그거 움직이고 막 돌아가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지금 테마주들이. 뭐 요즘에서 안 움직이는 애들 뭐 로봇주, 반도체 몇몇 애들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떨어지더니 뭐 소식도 없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쨌든 테마주들이 가는 것들은 좀 그래 잘 가고 그다음에 대선 테마주들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하고 이재명 후보 관련주하고 그러니까 인물주, 대선주 이런 애들 움직이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강하고 영상 콘텐츠 강하고 로봇주도 오늘 강세 섹터에 이름을 올렸네요. 오히려 로봇하고 이쪽은 강한데 인공지능 섹터는 좀 오늘 약하고 방산도 약하고 양자암모도 약하고 자율주행도 약하고 정보 보안, 메타버스 이쪽도 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아직 뭐 저항대에서 지금 뭐 부딪힌다라는 느낌은 아직 없으니까 매매하는 데는 여전히 양호한 흐름으로 보이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증시가 강하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선은 잘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한한령 해제 이슈 그리고 정치 테마주 등의 개별주 급등락은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장세고요. 코스피는 이 기술적으로 저항 라인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 소폭이나마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 무역 협상 기대감에 다시 한번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존 펠란 미 해군성 이 장관 방한 이슈 덕분에 본격적인 일정이 오후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 조선 섹터와 엮어서 오후장에 다시 한번 외인이 매수력을 좀 펼쳐주지 않을지 기대감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또는 저희 섹터에 대한 대응까지 저희가 한 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마지막으로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이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이스트에이드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에이드 저희가 여기서 이 실전 매매 정수에서 흔하게 만나봤던 종목은 아니었죠. 지금 이 시각 바로 가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로서는 4.85% 오늘 좀 강하게 눌려가고 있네요. 1,885원 선에 막 지나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스트에이드 약 1,800원에서 1,900원대 선을 잘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려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대응 전략 그리고 내일 변수를 맞닥뜨렸을 때의 흐름까지 어떻게 한번 봐주실까요?
자, 오늘 이재명 대선 테마 인물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형지 INC부터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형지 글로벌, 이스타코, 뭐 동신건설, 수산 INT 이런 애들이 이제 이재명 대선 관련주 쪽인데 뭐 내일 결과가 어쨌든 간에 주가는 먼저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고 그다음에 5월 초까지는 안전하다 그랬죠. 근데 이스트에이드는 원래는 이게 인공지능 AI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뭔가 그런 쪽 인공지능 하는 그래서 인공지능 AI 관련주로 이게 속해 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필요사 AI 관련주로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선 테마로도 엮여 있어서 지난 4월 10날부터 3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3방을 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한가를 연속 3번을 가고 4번째 날도 급등했다가 그때부터 꼬꾸라져 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충분히 빠진 것 같고 이재명 대선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패턴들을 이제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에서 이게 한번 강세를 한번 강하게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쭉 흔들렸다가 이런 애들이 또 튀어요. 시가총액도 크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급등주, 역배열 급등주 패턴으로 였고 대선 테마에 엮여 있지만 원래의 본질적인 기업의 내용은 인공지능 AI 인터넷 기반 관련주 쪽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어쨌든 여기저기 엮여 있는데 이따가 차트 보고요.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에이드 오늘 장에서는 가격 전략 과연 어떻게 제시를 해주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표적 종목 현재 상황부터 바로 체크해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4월 21일 에이텍 모빌리티 17,960원, 1.2%의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또 이어서 4월 22일 동양철관 950원, 4월 23일 재룡전기 31,400원, 양일 모두 아쉽게도 아슬아슬하게 매수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4월 24일 일진전기 23,400원, 4%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 성공해줬고요. 또 25일 일진전기 24,000원, 1.3%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봐야겠죠. 4월 28일 이스트소프트 2750원, 그리고 다음 날도 이스트소프트 2만 원 선 3%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스트소프트 만나봤었죠. 살짝은 섹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동일한 갈래에서 나온 이슈입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향후 전략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지금 바로 체크해봐야겠죠. 전문가님 어떻게 될까요? 자, 어제 드렸던 이스트소프트 보안 섹터, 인공지능 보안, 뭐 핀테크 뭐 했던 얘기들은 잘 듣고 나중에 또 다시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아 이게 핀테크로 움직이는구나, 보안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접근하면 됩니다. 자, 지금도 수익은 낮지만 저는 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포역 종목 드리는 이스트에이드가 이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 줌 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죠? 줌 인터넷 관련주의 뭐 챗봇 혹은 뭐 인공지능 로봇 해갖고 막 예전에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줌 인터넷을 얘네들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자회사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 바뀐 거예요. 줌 인터넷이 이스트에이드로 바뀐 건데 어쨌든 이스트소프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알집 그리고 알약 요거 회사입니다. 요거 만들고 있는 그 회사가 요 회사고요. 보안주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서 근데 많이 안 빠지죠. 올라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에요. 다른 애들은 아까 봤었던 그 인스피언이나 이런 애들은 급등을 했다가 이게 쭉 흔들리는 흐름. 근데 얘도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네요. 어쨌든 어제 17%인가 확 급등했다가 내려가는 흐름이고 모니터랩, 한삭 이런 애들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흔들리는 게 어제도 한 8% 흔들리고 오늘도 5%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림이 심하죠. 간 게 있으니까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한삭도. 근데 애들 또 갑니다. 조정받으면 또 가요. 비만치료제도 한동안 쉬다가 갑자기 튀듯이 또 갑니다. 이런 애들.
한삭, 모니터랩. 근데 얘네들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이 심한 종목. 이게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데 하락장만 아니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조정 시 이런 애들은 잘 보시는 게 좋겠고, 반면에 이스트 소프트는 올라간 게 없어요. 최근에 빠지기만 했습니다. 몇 프로 빠지면 30% 빠졌어요.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한 80% 올라갔습니다. 84%는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한 30% 빠졌는데 최근에 한 2주 넘도록 조정만 받으니까 대부분의 보완주들이 흔들려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래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다가 이제 보완 이슈가 나오면 움직이거나, 아니면 지금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여주는데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거 누가 합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여주는 거 보니까 세력들은 뭔가 미리 대충 확률적으로, 뭐 세력들도 뭐 100% 확신하면서 알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그렇죠?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형지 엘리트부터 얘네들이 급등을 하니까 형지 엘리트, 형지 INC 상한가, 형지 엘리트, 뭐 글로벌 이런 애들 이제 급등 나오고, 또 뭐가 급등 나옵니까 오늘? 이재명 관련주, 뭐 수산 INT, 뭐 오리엔트 바이오 이게 다 이재명 테마주 쪽인데 최근 조정받고 올라가고, 수산 INT, 뭐 이스타코, 동신건설 아니고 동신건설. 이재명 테마주들이 동신건설은 아니네요. 일성건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좀 먼저 미리 좀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내일 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얘네들이 다시 불이 붙고 움직이는 건 이스트 에이드가 움직이겠지만, 이게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주 인물주를 엮였기 때문에 요게 이제 급등이 나오겠지만, 얘가 급등이 나오면 이스트 소프트, 그러니까 모회사, 자회사와 모회사, 아들 자식, 그렇죠? 자식 회사와 부모 회사, 얘도 덩달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호합니다. 그래서 3% 수익 났는데 못 팔아서 억울할 거 없다.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확 튀면 그때에서 더 비싼 가격에 잘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을 가겠습니다. 휴림 로봇. 자, 로봇 관련주 좀 재미가 없죠. 모양들은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로 갖고 있어도 괜찮지만 이슈가 있는 쪽으로 붙는다 그러면 대선 후보 관련주 쪽이나, 지금 SK 해킹 사태가 아직 해결된 게 없습니다. 해결도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인 게 있으면 벌써 뉴스에서 나왔겠죠.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제가 볼 땐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없어요. 뭐 접속도 안 되고요. 뭐 대기자 뭐 2만 명, 3만 명인데 한 번 조회하고 다시 또 대기 타면 또 2만 명, 3만 명 돼 있고. 그래요. 하여튼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유심칩도 2,500만 명이 지금 그거를 뭘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100만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돼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떤 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명의 그 보호인가 하여튼 그 유심칩 보호하는 걸 해놨으니까 망정인데, 누가 자기 그 핸드폰 계정으로 자꾸 그 침입 시도를 한다고 막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접속한 게 없는데, 그나마 이걸 걸어놨으니까 다행이지 안 걸어놨으면 뚫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섭다면서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걸어놨으니까 좀 안전하긴 한데 누가 자꾸 침입 시도가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안 걸려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휴림 로봇 요것보다는 지금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보완주 저거 안 끝났어요. 저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아까 봤던 한삭, 모니터랩, 뭐 이스트 소프트도 그렇지만 뭐 센즈랩, 인스피언, 신시웨이, 드림시큐리티, 엑스게이트, 다우데이터, 뭐 핀텔, S1 뭐 이런 종목들 안 끝났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교체하는 게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휴림 로봇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로봇주하고 인공지능은 또 가요. 또 가니까. 근데 이제 이쪽만 너무 집중하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좀 핫한 이슈 쪽으로 좀 나눠서 들어가는 쪽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비중 조금 가져가셔도 됩니다. 마찬가지 DK락 똑같은 얘기고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는 것만 괜찮고 좀 핫한 이슈 쪽으로 다시 또 이슈가 나올 테니까 그렇고 문배철강도 마찬가지 나쁘지 않다 그랬죠. 어제도 계속 줄이라 그랬고 수익 날 때 비중 줄여라. 그러니까 나쁜 거는 없어요. 나쁜 건 없는데 이슈가 저쪽으로 계속 뉴스 TV 틀면 계속 나오는 뉴스도 있죠. 그런 쪽들이 움직이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뉴스 틀었는데 뭐 보안 이슈는 하나도 없고 계속 로봇 이슈만 나오고 막 중국에서 로봇 만들어가고 막 날라다니고 막 뭐 로봇 전쟁 나오고 막 이러면 24시간 뉴스들이 다 로봇 얘기만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 로봇주들이 막 급등을 할 텐데 뉴스 틀어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뉴스들이 해킹 사건을 위한 요 뉴스들과 그다음에 대선에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6월 3일 날이니까 대선에 대한 얘기들 위주로 막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대선 테마주인 이스트에이드. 자, 가격 전략은요. 이게 언제 움직일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오늘 움직이는 거 보니까 내일쯤에 뭐 이재명 대선 후보한테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럼 그때서부터 움직이겠죠. 그래서 장중에 저점 매수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올라간 게 없으니까 이 정도? 1,885원. 시가총액 500억밖에 안 되니까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소소하게 단타요. 장이 막 되게 안정적이거나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이제 대선 테마로 몰리는 경향도 있으니까 반도체나 이런 정상적인 종목들보다는 이런 게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점에서 어제 확 올라왔다 슉 빠졌으니까 이 정도에서 소소하게 조금만 한번 공략해 보시고 차트는 완전 바닥이에요. 제가 떠 있는 거 잘 추천 안 하죠. 완전 바닥이고 완전 바닥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퓨리오사 AI 아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상한가를 세 방을 갔었다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왔다가 이제 개인들이 따라붙다 싶으니까 눌러놨는데 아주 무식하게 빼놨습니다. 어쨌든 추세는 뚫어놨어요. 한번 뚫어놨고 이제 바닥에서 다시 이제 움직이겠죠. 한번 샥하고 움직이면 살짝만 움직여도 어제 장중에 잠깐 움직인 게 23% 올라갔는데 뭐 그 정도만 먹고 빠져도 단타는 3에서 5% 먹으러 들어가는데 20% 넘게 나오면 땡큐하고 팔면 되지만 억울한 거는 이제 팔았는데 한 3% 5% 먹고 팔았는데 24%가 아니고 90%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어차피 비중 적게 들어갔을 거고 올라올 때마다 팔면서 조금씩 남겨놓으면 됩니다. 장점은 고점이 많이 떠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뭐 떨어질 자리도 없고요. 이 정도 빠졌는데 4년 빠졌습니다. 4년 빠졌고 오랜만에 한번 이제 움직였다 싶었던 종목인데 61선이라든지 전저점이라든지 여기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뭐 이게 뭐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주 쪽이라 그쪽은 미래가 또 괜찮으니까 줌 인터넷입니다. 얘가 예전에 줌 인터넷인데 또 챗봇 관련주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 움직이면 뭐 그때 다시 또 살아날 거니까 물려도 안전한 쪽이 아닐 수 없지 않다. 그래서 안전한 섹터인데 다만은 좀 아쉬운 거는 적자 회사예요. 이스트 소프트는 흑자 회사인데 얘는 좀 적자 회사입니다. 그게 좀 아쉽지만 하여튼 뭐 그거 빼고는 차트적으로는 나쁠 게 없으니까 좀 저점 매수 해보는 종목으로 오늘 급등주 패턴입니다. 역배열 급등주 패턴 이스트에이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스트에이드 바로 자회사였네요. 어쩐지 이름이 비슷하다 싶으셨죠?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1,885원 선을 짚어주셨고요. 저희는 이어서 급등 명중 베스트 5 종목까지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여러분이 과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지 저희와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아직까지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반드시 비중까지 챙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서전기전 들어와 있네요. 4,380원에 55%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어가고 계십니다. 현재 서전기전 약 2%가량 약세 보이고 있지만요. 4,325원 선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이고요. 주가가 이 작년 말 수준까지는 얼추 회복이 됐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흑자로 영업이익이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환기주의 종목으로 선정이 되는 등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가슴을 졸일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죠. 전문가님, 서전기전 저희에게도 굉장히 낯선 종목이 아닌데요. 익숙한 종목이죠. 과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매수 가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차트 볼게요. 자, 저항대 있잖아, 저항대. 저항대 있는데 이게 급등하려면은 이쪽 전선 전력주들이 지금 다 상한가 가고 있어야 돼요. 막 상한가 간 거 한 3개, 25% 가고 있는 거 한 4개, 그 20% 가고 있는 거 한 15개, 그리고 10% 이상 있는 거 한 20개, 30개. 뭐 이런 분위기면 이거 질러야죠. 지금 죄다 좀 상한가 가게 생겼다. 지금 상한가가 지금 4개에서 10개, 20개로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럼 기사도 무슨 기사가 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호재가 터졌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걸 팔 게 아니고 질러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관련 섹터들이 뭐 재룡전기든 재룡산업이든 뭐 일진전기든 뭐 두산에너빌리티든 뭐 가요 지금? 안 가니까. 이 무거운 애들 안 가죠? 뭐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보성파워텍 얘도 비슷하죠. 뭐 일진전기 뭐 다 비슷하게 눌리고 있죠. 급등하는 게 아니고 눌리고 있단 말이에요. 재룡전기, 재룡산업 다 비슷합니다. 뭐 상한가 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전선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전선주들 다 떨어지네요. 전선.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안 좋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 가격이 좀 안정적이면 뭐 떨어져도 더 사면 되지 라는 생각인데 지금 뭐 LS도, 제일일렉트릭, 대원전선, 뭐 일진전기 대부분 2%, 3%대 대부분 다 그러니까 크게 빠지진 않아요. 뭐 10%씩 빠지진 않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서전기전도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일로 내려갈 분위기죠. 뭐 많이 쾅 빠져 저점을 깨고 뭐 이럴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좀 올라왔으니까 많이도 안 올라갔고 그냥 좀 올라왔으니까 조금 쉬는 정도 많이 내려면 한 4,000원 정도 보이지만 21선 뭐 4,100원 그러니까 이거를 참아야 되는데 매수 가격이 지금 4,380원이면 최근에 샀다 그러면 조금 무리해서 샀다 조금 비싸게 사셨다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바닥이지만 그렇죠 여기 뭐 17,000원으로 기준하면 이거 전문가님 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싼데 싸다라는 게 사자마자 올라가야 싼 느낌이 나지 여기서 4,000원, 3,700원 떨어졌다가 한 15%, 16% 혹은 20%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그 떨어질 때 20% 떨어질 때 싸다는 생각이 안 들고 야 잘못 샀구나 비싸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샀을 거였으면은 최근에 여기서 살 게 아니었고 지금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그때 사거나 아니면은 타임머신을 돌려서 이때쯤에 3,700원에 샀다가 지금 수익 났는데 어떡할까요? 라 했을 때에서 한 절반을 팔고 비중이 많잖아요. 절반을 팔고 더 떨어지면 다시 한번 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딱 정확한 상담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래요. 이거 버틸 수 있으면 버티시면 되고요. 4,000원, 3,700원 떨어지는 거 15%, 20% 떨어지는 거 버틸 수 있으면 버티면 되고 버티기 어렵다 그러면 장중에라도 올라오면 매수가 근처라도 올라오면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싸게 사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긴 할 겁니다. 전선 전력주들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기록 갖고 가면은 시장 분위기가 다시 또 살아나고 미국 대신에 18,000 안착이 되면입니다. 만약에 18,000 안착이 안 되고 16,000이 깨져버리거나 15,000이 깨져버리게 되면 제가 지금 좀 전에 했던 좋은 얘기들은 일단 다 무시하고 급락을 일단 피해야 됩니다. 그때 현금화를 많이 했다가 서전기전 뭐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나중에 정말 많이 싸지게 내려오면 주워 담아서 가져갈 만한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시장이 16,000, 15,000 깨진 것도 아니고 18,000 안착도 한 것도 아니니까 아직은 대형의 영역 쪽에서 안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일단 조금 반등 중 비중을 줄였다가 조정 시 다시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18,000 안착되게 되면 팔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거나 더 사야 될 타이밍이니까. 미국 시장이 18,000이 안착이 되는지 혹은 16,000이 15,000이 깨지는지 이걸 보면서 조절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저희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문제가 16만 원이 넘어가는 매수가의 20%의 비중도 결코 작지는 않으시네요. 지금 시각 삼성전기 11만 8천 원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 3% 대체 오늘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나 싶을 정도의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내용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AI 그리고 전장용 MLCC 공급 확대의 영향에 호실적을 입었었다. 이렇게 한번 성과를 발표를 했었고요. 특히나 이번에 테슬라가 이 사이버캡 양산 준비를 하면서 대덕전자에 이어서 또 삼성전기까지 이 기판 공급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현재 얻어가고 있죠. 전문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 왜 이렇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엄청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시장이 6거래 올라갔다고 여러분들 마음을 놓으셔는 안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하는데 이제 기사만 보면 그럴 것 같죠, 느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중국은 계속 자기네들이 무슨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대화도 안 해요, 지금. 어떻게 된지는 상황은 모르겠는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중국이 진짜 믿을 만한 뭔가 카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 진짜 싸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서로 화해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뉴스만 봐서는. 근데 지금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수출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이게 결정을 줘줘야 돼요. 그리고 어제 미국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반등은 줬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마음 놓을 정도는 아니니까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애매하니까 오리무중으로 그렇죠? 안개 속에 지금 있다 보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서 특별히 떨어지는 것도 그런 거 아니고 자 차트를 보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혹은 왜 떨어지나 해서 시장에서 실적이든 뭐든 안 좋은 얘기를 끌어다가 붙이는 겁니다. 진짜로 안 좋았으면 저점 깨졌겠죠, 여기 벌써. 근데 이 저점이 깨지려면 혼자는 안 깨져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차와 셀트리온과 시가총액 전체 종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와 함께 같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지 혼자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하지 않고는 대형주들이 대부분이 다 급락하지 않고는 여기까지는 깨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크게 지수가 애매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여기 11만 원만 지지가 되면 장이 다시 살아나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제일 중요해요. 시장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시장 위치에서는 대형주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셀트리온 안전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애매해갖고 지금 모르겠다니까.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현금이에요, 현금. 모르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날지, 갑자기 중국이 대만 침공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갑자기 러시아가 가만히 있다가 중국하고 전쟁할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될지 뭔가 호재가 확실하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곡점은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전문가 생활 19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변곡점에서는 올라갈 것이다 하고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안 좋아요. 항상 변곡점에서는 현금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장이 만약에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 갖다가 무찔러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도 안 늦어요. 근데 그 변곡점에서 악재 터져 급락 나오잖아요.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팔지도 못해요. 외마디 비명 소리에 벌써 이미 악 하고 종목들이 10% 20% 악악 두 번 하면 그렇죠? 악악 두 번 벌써 한가가 있어요. 막 20% 막 25% 빠져 있어요. 큰일 났는데 반등 주면 팔아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계속 떨어지죠. 코로나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곡점에서는 현금이 중요한데 이런 자리에서는 소소하게 테마주는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도 안 하고 급등도 안 하고 애매하게 움직이니까 테마주는 돌아가면서 움직여. 대형주가 안 움직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형주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이분은 최근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전에 16만 원에 물렸던 거니까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고 삼성전기가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보유는 되는데 왜 재미없는지 앞으로도 왜 재미가 없을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얘가 좀 재밌어지려면 미국이 18,000원이 안착이 돼서 강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M7 소식 저희가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이 현재 언론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또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어제 밤사이 테슬라의 주가가 M7이 혼조세를 보이는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2% 이상의 강세를 이어갔었죠. 드디어 이제 한창 손실 구간의 이 정점에서는 좀 벗어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테슬라. 과연 밤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밤사이에는요, 테슬라의 총 3가지의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발생한 호재는요, 바로 미국 내 3월 차량 등록 대수가 2월 대비 무려 50%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머스크가 경영 일선에 이 복귀를 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외의 정치 관련해서도 손을 떼자마자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이 구매력이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고요. 두 번째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기사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la's first batch of semi-trucks, 세미트럭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죠. 바로 이슈가 하나 새로 나왔었는데요. To roll out from Nevada plant by late 2025. 올해 연말에요. 드디어 이 세미트럭, 첫 번째 이 세미트럭 생산분이 네바다 공장에서 출고가 될 예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미트럭이 드디어 올해 연말에 이제 출고를 앞두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기나긴 시간이었죠. 이 테슬라가 사실 2019년까지 원래는 이 세미트럭 생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생산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연된 모습이 관측이 됐었죠. 특히나 이 올해 초에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다시 한번 불이 붙게 되면서 이 사이버캡 그리고 세미트럭의 부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오겠다라는 계획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러면서 이 시장의 관심에서 다시 한번 소외가 됐었던 세미트럭인데요. 다행히도 이 최근에는 관세 완화 움직임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생산 준비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의 우려를 사는 부분은 역시나 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저희가 걱정을 안 해볼 수 없겠죠. 이 테슬라가요. 2017년 세미를 처음 공개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18만 달러로 가격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 상당히 좀 리저너블한 가격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었는데 문제는 2022년 약 3년 전부터 이 세미트럭의 가격에 대해서 이후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계는 아마도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사이에 가격도 함께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소식이 함께 나와줬었고요. 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또 자동차에 대한 그런 관심을 다시 한번 오르게 했었던 관세 소식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Trump eases auto tariffs. 이거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자세하게 한번 다뤄봤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완화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일부를 2년간 완화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 미국산 부품을 85% 이상 사용하는 테슬라는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3가지의 이슈와 함께 2% 강세를 보인 테슬라 주가 흐름 전문가님 이대로 쭉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제 미국장이 6거래 연속 상승했다 그래서 뭐 종목들을 봤어요. 봤는데 엄청 급등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 차트 보면은 요 정도, 요 정도. 자 미국 시장은 되게 순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를 때는 확실하게 팍팍팍 올라가지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아주 제대로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라갈 때는 징글징글하게 안그 리고 떨어질 때는 또 잘 떨어지죠.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잘 안 떨어지는데
떨어지기는 그쵸 1등이고 올라갈 때는 남들 막 10% 20% 막 올라가 막 미국 시장 20% 폭등하고 막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5%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거.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 막 20% 올라가고 30% 올라가서 다들 떼돈 벌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조금 올라가 놓고 이제 떨어진다 싶으면은 바로 떨어지고 이제 그런 약간 그런 게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서 많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주식 많이 넘어간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것들을 수십 년 동안 보면서 느끼는 게 미국 시장은 참 순수하게 움직여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순수하게 움직이지 않고 마치 우리나라 시장처럼 움직이죠. 뭔가 좀 화끈하게 아니 여기서 올라주면 좋잖아요. 여기서 뭘 고민해 그냥 오를 거면은 빨리 그냥 팍 하고 올라주면 되는데 뭐 지금 미국 시장의 지금 뉴스들이 뭐 관세니 뭐니 뭐 딱히 그렇게 뭔가 해결점들이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 이러다가 또 이상한 말로 또 말장난으로 또 말뒤집기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경계감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확확확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뿐만 아니라 나스닥이 그래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입니다.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이 많다. 지금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면 변곡점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좋게 되면 좋은 상황이 풀려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그렇죠? 같이 또 다시 뭐 사이가 좋은 상황이 돼갖고 뭐 서로가 다시 폭등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 다시 더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테슬라를 다시 들어가는데 테슬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80%가 올라가서 못 산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하루 만에 80% 올라갔다? 그럼 다른 거 사면 되죠. 미국 주식이 뭐 한둘이에요. 다른 미국 주식 안 건 거 사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욕심내고 가져갈 필요는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떨어질까 봐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선 변곡점에서는 현금화를 아까도 얘기했죠. 왜 해야 되는지. 올라갈 때에서는 주식을 갖고 있어도 올라가지만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간 거 사도 올라가요. 미국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가 올라가면은 뭐 AMD를 사든 퀄컴을 사든 뭐 팔란티어를 사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 시장이 급등 나오면 나스닥 18,000, 2만, 25,000, 3만 뭐 폭등하면 아무거나 사도 돼요. 기술주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유틸리티가 됐든 뭐 백신 관련주가 됐든 사고 싶은 거 싼 거 그냥 아무거나 사도 먹을 텐데 미국이 떨어지면요. 16,000 깨지고 15,000 깨지고 나스닥이 그래갖고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악재가 돼갖고 갑자기 막 중국이 대만 침공할랑 말랑 그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근데 미국은 우리 거기 도와줄 돈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갖고 막 갑자기 긴장은 고조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처럼 종목들이 완전 박앤세로 쭉 떨어지겠죠. 물론 전쟁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전쟁 안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급등 나오고 뭐 이런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뭐 뉴스도 없어요. 그런 뉴스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시장이 악재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목들이 확 빠지면 대응이 안 돼요. 이미 종목들은 외마디 비명이 이미 저 밑으로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살려 올립니까? 여기 낭떠러지 떨어지기 전에 줄이라도 잡고 있거나 아니면은 피해 있으면 어떻게든 그렇죠? 해볼 텐데 이미 저쪽에 떨어져 있는 걸 어떻게 살립니까? 마이너스 20%, 30%, 40% 떨어진 걸 어떻게 살려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대응이라는 게. 시장이 다시 얘기하지만 급등을 해요. 막 다시 막 미국 시장이 막 18,000 돌파, 2만 돌파, 25,000 돌파, 전 종목 다 급등. 멀뚱멀뚱 뭐하러 봅니까? 주식 사면 되죠. 현금 갖고. 근데 종목들이 외마디 비명에 저쪽으로 낭떠 떨어지고 있으면 이미 현금을 갖고 피해 있으면 괜찮지만 다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다 같이 저기 떨어져 있으면 그거 어떻게 살려요? 그렇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현금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것만 하고 후회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테슬라도 뭐가 됐든 지금 얘네들이 순수하게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부 현금화를 해놓고 물론 크게 물린 사람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적당히 물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수익이 난 사람들 제가 이거 $270 밑에서는 사도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서 비중을 못 줄인 사람들은 정리해놓고 보는 거예요. 미국 시장 다시 좋아지면 사면 되고 안 좋아지면 기다렸다 더 싸게 사면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는 휴일 지나고 금요일 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금화 전략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추가적인 대응 전략 아래의 공간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내일은 쉬죠.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다시 더 유익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